예, 안녕하십니까. 로집사의 이정엽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동교 회계사입니다. 예, 비가 많이 오는데 뭐 별일 네. 없었어요? 네, 뭐 계속 비 오고 나니까 뭐 습도도 높고 뭐 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가상자산 업계도 지금 사실 막 비가 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언제 예. 좀 맑은 날이 와가지고 좀 투자자나 이 가상자산에서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맑은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은 저희는 이제 하루 델리오 건에서도 이제 출금 제한 가상자산을 이렇게 예치를 해서 어떤 수익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이제 출금 제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법적 대응을 하고 있는데 그 출금 제한하면 오래 전에 이미 출금 제한된 사례가 있죠? 네, 그 거래소 중에 네. 고팍스라고 하는 거래소가 그 고파이라는 그런 투자 상품을 그 예전에 운용했고 그걸 이제 그거로 인해서 좀 손실을 보게 되면서 이제 출금 제한이 걸린 사례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고파이의 이제 시장에 알려진 바로는 당시에 한 800억 정도의 이제 많은 자금이 이제 DCG의 자회사인 제네시스라는 데를 통해서 이제 FTX에 많이 이제 투자가 되었고 그 FTX가 이제 파산이 되면서 사실은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파이 투자자들이 이제 뭐 예치 기간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 아직 이제 기간이 도래했다고 하더라도 뭐 아직 그 출금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이제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고팍스의 경영진이 이미 이제 자본 잠식이 되니까 이제 그 고팍스가 가진 여러 가지 무형의 자산들 그리고 뭐 바스프를 받은 것, 실명 계좌를 받은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이낸스로부터 그 고파이 그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해주는 조건으로 그 바이낸스에 이제 회사를 넘기기로 했다고 알려져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인수가 됐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뭐 인수 절차가 진행 중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지금 원래는 그 바스프 신고가 이제 이사라든지 대표이사가 변경되면 특근법상 그 FIU에 변경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변경 신고가 되질 않아서 중간에 이제 이사를 이제 별도로 또 한 번 더 변경을 했고 변경된 거에서도 또 이제 45일 이내에 결정 뭐 불수리 결정이나 수리 결정이 나오지 않아서 또 모 변호사님이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FI 원장을 지금 직무유기 등으로 고소를 한 상황입니다. 네. 그런 고소가 있는 게 과연 유리한지 또는 뭐 불리하게 또 작용할지는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지 명확하게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한간에는 지금 미리 바이낸스가 인수를 할 때 FIU나 뭐 이런 데서부터 뭐 인수해도 좋다라는 답변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그 중국이나 이런 데랑 다르게 어떤 공적 문서로 허가를 받은 게 아니어서 그렇죠. 이걸 이미 받았는데 뭐 왜 딴소리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원래 이제 공문으로 받으면 그 행정법상 신뢰 원칙이 적용돼서 그걸 믿고 행위한 사람들과 다르게 할 수는 없는데 뭐 어떤 인맥 등을 통해서 뭐 해도 괜찮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던 것으로 같은데 사실 그게 사실이었는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은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뭐 지금 신고 수리가 안 난 이유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뭐 밝혀진 건 아니니까. 예.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바이낸스의 해외 영업이 뭐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그 혁신적인 소위 뭐 혁신적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자 보호가 안 되는 서비스일 수도 있는데 그런 다양한 서비스가 이제 바이낸스에 서비스되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고팍스에서 그대로 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게 금융당국 입장이고 미국이나 뭐 유럽에서도 아주 단순한 거래소의 매수 매도와 관련 그 거래소 외에 다른 영업은 못하도록 미국에서는 SEC와 합의가 됐고요. 그리고
뭐 파생 상품과 관련돼서는 여전히 지금 CFTC와 바이낸스가 합의가 안 된 상황이고, 또 유럽에서는 거의 다 이제 바이낸스가 퇴출당하고 있어서 사실 지금 바이낸스는 어찌 보면 한국하고 일본 정도 생각할 수 있는데, 한국은 아직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못 받아서 할 수 없고.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팍스 인수를 통해서 한국에서 가상자산 사업자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좀 쉽지 않게 된 게 지금 현재까지의 그 상황이죠. 예. 앞으로 계속 이런 상황이 뭐 그냥 지속되는 것도 뭐 걱정이고, 그렇다고 뭐 지금 이 상황이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도 좀 우려가 되고. 그 단순히 이제 생각을 해보면 사실 그 회사법상으로 예. 그 이제 대표이사를 바꾸고 이사를 바꾸는 건 이제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운영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특근법에 보면 그 변경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제 여러 가지 뭐 제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예. 이사를 바꾸고 대표이사를 바꾸는 걸 어떤 이유로 변경 신고를 그러니까 신고를 불수리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지 사실 그건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 대표자나 이사로 있는 사람이 사실상 바이낸스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고 할 수 있지만, 예. 그 사람들은 지금 바이낸스 직원들도 아니고, 그렇죠. 바이낸스에 뭐 토큰을 많이 갖거나 아니면 주식을 가진 사람들도 아니거든요. 네. 한마디로 말해서 바이낸스의 지시를 받는다고 입증할 서류가 없는 셈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만약에 국내에서 바이낸스가 영업하는 것 자체에 대한 그런 승인을 궁극적으로 못 해주는 상황이 되면 바이낸스도 고민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지금 제일 핵심적인 거는 이제 법률적인 것도 법률적인 거지만, 바이낸스가 과연 지금 고파이의 투자자들의 이제 지금 출금 제한 걸려 있는 이 금액을 모두 변제할 의사가 있는지,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800억에서 뭐 이제 계속 만약에 비트코인이 오르고 하면 뭐 1000억을 넘어설 수 있는데, 과연 이 1000억을 넘어서 인수를 하고 나서도 고팍스를 이제 변경 수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마음대로 자신들의 그 입맛대로 운영할 수 있는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게 지금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 가상자산 업계가 계속 이렇게 변동폭이 있긴 하지만, 그 당시에는 뭐 1000억이라는 부채를 다 변제해주고 인수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또 들었을 수도 있지만, 과연 지금 생각해 보면 이렇게 인수를 하는 게 맞는가라고 생각을 또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지금 한비코라는 데가 또 광주은행을 통해 가지고 또 실명 계좌 인증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러면은 한비코보다 더 고팍스가 훨씬 더 그렇게 몇 배 가치가 되는 그런 거래소인지에 대해서도 좀 의구심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뭐 실명 계좌를 받고, 그러니까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수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바로 출금 제한이 바이낸스에서 추가 금액을 넣어서 출금 제한이 풀린다고 보기가 어려운 여러 가지 사정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예. 저희가 고파이 투자자들이 다양하게 생각해 보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오늘 이 아티클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파이 투자자들을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쪽에 이제 사람들이 있는데요. 뭐 저희가 생각하는 솔루션이 괜찮다, 회생과 같은 솔루션이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 실명 그 계좌야 2년이 남아 있고 바로 변경 신고 수리만 되면 바이낸스에서 계약한 대로 돈을 넣을 텐데, 그거를 기다리지 못하는 거는 너무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포인트는 원래는 이제 실명 계좌 뭐 수리 결정이니 불수리 결정이니 이런 걸 나기 전에 어떠한 이유로 실명 계좌가 안 되는 이유,
그러니까 지금 자본 잠식, 완전 자본 잠식 상태인데요. 현재 상황에서는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서 실명 계좌를 이제 발급을 중단하게 되는 경우, 그렇게 되면 그렇죠. 그러니까 고파이 피해자분들이 바이낸스가 갚아줄 수 없는 상황. 네, 그리고 부채가 그러니까 자본 잠식이 되고 뭐 여러저러한 이유로 인해서 전북은행의 계좌가 계속 유지되지 못하는 이런 우려가 네, 있을 때의 피해가 그 최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맞습니다.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여러 다른 방법들의 조치도 고려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예, 그 지금 뭐 저희가 이제 피해자들로부터 뭐 여기저기서 연락을 받고 있는데 사실 아직은 이제 쉽지 않은 상태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 변화를 보면서 생각해 보시라고 오늘 이 아티클을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출금 제한이 어떤 형식으로든지 빨리 이제 풀리거나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만히 뭐 그 상황에서 만약에 이제 완전히 떠나게 되는 상황, 추가적으로 안 넣겠다는 상황이 됐을 때 고파이 투자자들이 바이낸스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내 거를 네가 해주기로 했으니까 뭐 돈을 넣어라라고 이렇게 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런데 그동안에 기다리다가 이제 타이밍을 다 놓쳐서 고팍스 가치가 너무 떨어져 버리면 그나마 여러 가지 제3자 인수나 이런 걸 이제 시도해 볼 수 있는데 이런 기회를 모두 놓치게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에서 아티클을 찍게 됐습니다. 예, 뭐 당장 오늘 내일 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사실 다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계속 시장에서 나와 있는 그런 뭐 목소리들을 들어보자면 쉽사리 바이낸스가 고팍스를 인수하는 상황으로 그냥 종결이 될 가능성이 조금씩은 떨어지고 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실 저희도 확신할 수는 없고요. 지금이라도 변경 신고에 대한 수리가 되면 바이낸스에서 뭐 지금 고파이 돈을 뭐- 투자자들을 위해서 뭐 가상자산을 다 넣을지 그거는 알 수 없는 상황이고, 만약에 넣는다고 하면 뭐 제일 좋은 결론이 되겠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뭐 그러면 앞으로 조금씩 더 진행 사항이 구체화되는 게 있다면 추가적으로 또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